변호사님은 이혼해서 행복하세요? 전 행복합니다. 저는 매우 행복하고요. 어려운 시절을 잘 버텨준 제 자신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혼해서 행복하세요는 좋은 질문이 아닌 거죠. 옳은 질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제 유경험자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뭐 바닥으로도 내려가 봤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도 올라가 봤다가 뭐 결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우울증을 알아보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이제 스펙타클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발견해낸 진실이고요. 어떤 책에 쓰여진 말을 제가 뭐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겪어보고 경험한 결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혼을 앞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왜 고통스럽냐면,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있다면요. 자녀가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고통에 대한, 아프잖아요, 가슴이. 그냥,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 가장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나는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부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지, 가정을 내가 깼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이 실패라고 우리가 많이들 인식을 하잖아요. 이혼은 실패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혼 안 한 게 성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기 비난이죠. 자기 비난과 질책과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나. 이건 이혼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시는 게요. 변호사님은 이혼해서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죠.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혼을 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이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제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혼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요. 제가 100% 이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자체가 이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혼하시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조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두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굉장히 의존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학력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아요. 굉장히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인데도 의존적이라서 남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혼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절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항해를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혼을 하시면 행복하지 않겠죠. 물론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깨는 게 여러분, 새가 알에서 깨고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모든 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나를 둘러싼 그 세계, 알이라는 그 세계에 갇혀서
그게 세계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아니면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진짜 세상이 얼마나 넓고 그 과정에서 나를 정말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불행하고 뭐가 행복하냐는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는 사람이 내 삶의 룰을 내가 결정해서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혼하시면 안 되죠. 그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게 알이죠. 그 세계를 깨지 않는 거니까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 답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질문이요, 이혼해서 행복하세요는 좋은 질문이 아닌 거죠. 옳은 질문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변호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이혼해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요, 그분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시고 이혼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이제 롤모델 같은 그런 다른 사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혼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틀렸다는 거죠. 전 행복합니다. 저는 매우 행복하고요. 앞으로의 제 삶을,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룰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제가 조직 생활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도 내 삶의 룰을 딴 놈이 정하니까 그게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내 내면의 자아와 조직에서 누군가 정해준 그 룰, 법칙에 따라야 되는. 근데 그게 그런 뭐 9시 출근에 6시 퇴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규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르다 보면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요, 그거에 맞춰지게 돼요. 헐헐 이렇게 펼치지 못하고 그거에 그 알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알로 꾸겨 넣어서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만스럽고 불행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알을 끼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두려움 하나예요. 두려움. 내가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아직 나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는 그래도 포근한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깨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혼을 해서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의 삶의 주인으로서 제 삶의 룰을 제가 정하고 제 배를 제가 항해하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서 야, 저기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배를 제가 운행해서 제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속도도 제가 조절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이게 여러분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버텨준 제 자신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혼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이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는 결국은 나로 회귀해야 되는 거죠. 나를 잘 살펴서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이왕 결혼한 거, 내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그게 내 행복이랑 관련이 없고, 그리고 제가 자유에서의 도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는 게 행복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누군가한테 갖다 바쳤고 복종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요, 내 자유를 바칠 대상을, 복종할 대상을 잘 찾으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엄한 놈한테 내 자유를 갖다 바치면 그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먼저 여러분 관찰을 좀 하세요. 성기사, 시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왕 나 결혼했으니까. 제가 그랬죠. 이혼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이혼 절차를 막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절차는 전략적으로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 이왕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왕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나의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도 기득권이에요. 그럼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싫다고 버리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결혼은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나를 세우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만이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알았어? 누구야? 누구야? 식사하러 가시죠? 너 춥지? 네, 아니요. 뽀뽀. 아빠 식사하러 가시죠. 안 돼. 늦었어. 지금 8시가 밥 안 넘었어. 먹어. 밥 안 먹어. 여태 먹고 왔는데 뭐. 식사하셨어요? 여태 뭘 먹었지? 그치? 네. 만두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만두는 누가 사왔어? 할머니가 만든 감튀는 어디서 났어? 냉동 만두. 나 그럼 가요. 빨리 정리하고 와요. 알았어. 이따 봐요. 아우 시끄러.